마무리 짓자고요. 자, 오늘 알아야 될 거는 154쪽 중과산세입니다. 별 딱 붙여 이거 언제나 출제돼. 중가산세. 지금 배운 거는 일반 가산세입니다. 중가산세가 나온다. 그럼 역시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밑줄 그어요. 중가산세는 언제 하는 거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즉 뭐 한 거야?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했다고요. 이거 미등기 전매하면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로 봐. 범죄행위. 미등기 전매한 거야. 등기 대상을 범죄행위로 봐서 취득세를 80%로 중과세하고 그 다음 벌금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미등기 전매는 금지다. 그러나 가끔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가 뭐다?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전매한다. 그럼 이거를 법조문으로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럼 산출세액에 몇 프로를 붙인다? 가산세를 80%. 이거를 중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80%부터요. 80%. 그래서 100분의 80 나왔잖아. 100분의 80을 뭐라 그래요? 중가산세. 붙으면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미등기 전매하면 1,000만 원에 얼마가 붙어? 800. 1억이면 8천이 붙어. 완전 죽이는 거죠? 80%. 80% 중과산세예요. 알아들었어요? 80%. 왜 80%예요? 이거 사기부정이잖아. 사기부정. 일반적인 사기부정은 40%가 붙어. 미등기 전매는 범죄행위예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다? 세율 폭탄 맞아. 그래도 범죄행위이므로 사기부정에 따블이 붙어. 따블. 따블이 몇 프로야? 80%. 80%.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80%가 붙는다. 미등기 전매에 사기부정에 배가 붙는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숫자 만든 이유가. 일반적인 사기부정은 40%가 늘어나죠. 미등기 전매하면 사기부정의 배가 늘어난다. 80. 기본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안 날 때 어떻게 돼?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잖아. 그럼 공원에 뭐를 기억하라? 팔각정. 8 숫자가 팔각정에서 매 맞잖아. 80대. 왜 매 맞아? 80대. 미등기 전매에다 걸렸으니까. 미등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중간생략 등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다 80%왜 만들었다? 사기부정에 배를 붙인다. 사기부정은 40%죠? 배니까 80이 붙는 거야.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이 끝났네. 자, 157쪽. 하나만 더 하자고요. 면세점. 자, 취득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 얼마이야? 50만 원이야. 왜 면세점이 있어? 납세무자의 영세 부담의 배제와 영세한 세금, 과세 업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과로율번에 얼마?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이하예요. 이하. 50만 원은 뭐를 얘기해? 취득가액. 절대 세액하면 큰일 나. 취득가액. 가액을 신고하니까 세액하면 큰일 난다. 가액 50만 원. 그럼 취득가액을 뭐라고 해요? 과세 표준이 50만 원이에요. 취득세액이 아니라 가액이 50만 원이야. 뭐에 속지 말자고요? 가액에 속지 말자. 자, 뭐에 속지 말자? 세액에 속지 말자. 가액. 됐죠? 자, 1번만 알아요. 기초니까. 1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본 강의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쭉 넘겨서 이제 등록면허세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62쪽. 등록면허세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갑니다.
162쪽 등록면허세.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거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기준이 뭐다? 공부기준입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내는 세금이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사실 기준이 아니라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공부의 권리자로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그럼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설정, 변경, 소멸 앤드 공부. 그럼 설정은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등등등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 변경이 뭐야? 세법은 지목 변경 등기.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대표적인 말소등기. 그리고 소멸은 뭐다? 취득세법에서는 말소등기. 말소하면서 소멸시키죠. 이런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변경,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지목, 변경 등기. 말소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소멸은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 그래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여기 보세요. 등기 등록을 이행했을 때만 납세무자가 되죠. 공부에 공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데 일반적인 거는 절대 60일을 안 써요. 전까지 등록면허세 내라. 60일을 쓰면 안 돼. 일반적. 그러니까 취득세는 60일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전까지라고요. 전까지.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다?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걷어간다? 도지사, 구청장. 그럼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여기 광주는 누가 걷어가? 광주는 광역시잖아.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동네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까지 등록면허세 내야죠. 누가 걷어간다? 여러분들 동네는 구청장, 자치구청장.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죠. 공부기준이므로 뭐다? 공부의 이름을 보고 과세합니다. 명의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다. 자, 등록면허세는 실질을 안 따져요. 등기등록이란 뭐다? 형식을 갖추면 과세할 수 있는 형식주의다. 우리가 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갔더라도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 공부는 뭐다? 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공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뭐다? 공신력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고로 사기꾼들도 등기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세 들어 보니까 말소 등기가 돼 있어. 그 깨끗하지. 전세 2억 들어가는데 딱 권리증에 딱 보니까 말소시킨 거야. 앞에 거 다 깨끗하잖아. 그럼 2억 주고 들어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가 날라와. 나가라고. 경매 들어갔다고. 공매 들어갔다고. 그거는 뭐다? 사기꾼들이 서류를 유조해서 등기 접수를 시킨 거야. 유조해서. 그럼 유조해서 등기소는 뭐다? 너 사기꾼이다. 너 진짜 주네. 이런 거 안 따져. 서류만 딱 맞으면
등기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다음 발소시켰으니까 깨끗하지? 들어갔다. 전세금 뜯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등기가 돼 있다고 반드시 뭐다?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 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즉 형식주의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02번 딱 밑줄 그어요. 꼭대기 나왔잖아. 두 번째 줄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공부 기준이야. 공부 밑줄 그어. 이럴 때 과세한다. 그러나 면허는 시험 안 나와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시험에 나온다. 면허는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등록이 뭐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에 또 나왔잖아. 계속 반복. 밑줄 그어. 설정, 변경, 소멸, 공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등록. 다만 자, 나왔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그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소유권이야. 소유권 취득은 자, 어떻게? 옛날에 취득세와 뭐다? 옛날에 등록세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납부하니까 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이건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거야?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등록면에서 제외. 근데 출제 가끔 내는 거는 뒤에 나왔잖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거는 뭐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몇 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1번, 2번, 3번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고요. 자, 1번이 뭐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뭐를 물어봐? 등록.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물어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맞아요. 취득세는 원시 취득은 면제를 해줍니다. 기술보호 어민지원 차원에서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해줘. 그러나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물어보죠. 등록을 물어볼 때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얼마? 6,000원 과세한다고요. 이렇게.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물어보니까 등록은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 과세합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외국인 소유, 연부취득. 잔금이 안 끝났잖아. 그럼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는 취득세는 내 것은 아니지만 2%만 내.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니까 역시 6,000원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디귿. 지방세 기본법 제8.3조보다 취득세 제척기간의 경과.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이 몇 년? 원칙이 5년. 제척기간이 뭐야? 세무조사기간이야. 세금을 무신고하죠? 그럼 정부는 세무조사가 들어가. 그래서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5년이 경과되면은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돼? 소멸됩니다. 경과됐잖아, 경과. 일반적인 거는 세무조사 기간이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부정은 10년 제척기간. 소멸되니까 어떻게 된다? 과세 안 하죠.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봐? 등기 등록을 물어보니까 6천 원 과세합니다. 취득을 물어보면 과세 안 한다고요? 등기 등록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자 4번 면세점. 면세점이잖아.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잖아. 그럼 취득세를 물어보면 과세 안 해. 근데 뭐를 물어보고 있어? 등기 또는 등록할 때는 얼마 내야 돼? 6천 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지문은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니까 얼마 과세한다? 6천 원 최소 과세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 등록면허세에 과세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죠. 광업권, 등록 6천 원 과세합니다. 외국인 소유도 등록 6천 원 과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 등록을 물어보니까 6천 원 과세합니다.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죠. 뭐를 물어봐? 등록 6천 원 과세합니다. 그 다음 나왔잖아 이거. 5번 계약상장금 지급일이 23년 12월 1일 부동산을 취득했잖아. 1억짜리 이거 소유권이잖아. 그럼 이거는 취득세를 어떻게 내? 등기와 취득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요. 소유권이잖아. 1억이든 100억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는 관련이 없다. 5번을 뭐라 그래요? 소유권 취득이잖아. 1억짜리.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고요?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자, 넘어가요 이제.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납세의무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64쪽. 자, 여기 칠판은 그림 한번 봐요. 자, 또 나와. 납세의무자는 뭐다? 권리증에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납세의무자다.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뭐다? 등기권리자, 즉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갔다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닐 수가 있으므로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 등록이란 요건이 충족되면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럼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무슨 권리자를 얘기한다?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갑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을 빌려왔네. 그럼 갑은 채무자고 은행은 채권자죠?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대출. 자, 그러면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갑 소유 토지에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권리증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 이름이 올라가잖아. 얼마 두 글자로 은행,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일개 뭐라 그런다? 근저당 권자.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그 등기의 권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빚 갚아서 말소시키죠? 그럼 말소시키면 어떻게 돼? 권자가 지워지면서 토지 소유자인 갑이 납세의무자다. 그럼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토지 소유자인 갑을 뭐라 그래요? 근저당권 설정자. 자, 결론이 뭐다? 설정 등기는 다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권자.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누가 납세의무자다? 설정자다. 이렇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권자 이름으로 은행. 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은행 이름이 지워지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164 그렇게 설명했네요. 164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165 봐요. 165 1번, 2번, 3번, 4번 나왔네. 165에 꼭대기. 자, 설정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도 권자,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할 때도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할 때도 지상권자.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증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 옆에 하얀 공간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뭐다? 그 등기의 설정자가 납세의무자다. 말소 등기는 그 등기의 설정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설정 이전 등기를 물어보는지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설정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그죠? 갑은 근저당 설정할 때 옛날에는 일부를 뭐다? 부담할 수도 있어. 은행 약정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사적인 계약이다. 법상 납세의무자는 권리증에 이름 보고 가셔야 한다. 은행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일부는 뭐다? 갑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안 따진다. 권리증에 이름을 보고 등록면허세를 과세를 합니다. 자, 면허는 출제 범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166으로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으로 들어가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과세표준까지. 자, 그 정도 하고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까지 했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한 장짜리 봐요. 옆으로 가는 거. 제발 프린트 분석해 주세요. 자, 이거 한 장짜리 앞뒤로 나와 있는 거. 배운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돼야 됩니다. 3월달, 4월달까지 이거 앞뒤로. 앞뒤로 한 장 전체 내용. 전체 내용 봐주세요. 자, 1페이지. 조세총론 핵심 정리 나와 있죠? 자, 취득세. 기본 강의 끝났잖아. 1페이지 피세요. 조세총론 핵심 정리. 1페이지 피라고요. 조세총론 핵심 정리. 자, 취득세 끝났잖아. 그럼 옆으로 가야 돼요. 배운 한도 내에서 1. 취득세는 지방세다. 옆에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므로 물납부, 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취득세는 납세지는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힘센 자, 특광도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죠. 가액으로 계산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과세. 그리고 과세 대상은 취득 행위 열거된 게 몇 개? 14개. 14개. 그 취득세는 뭐도 있다? 면세점 제도가 있다. 면세점은 얼마 이하라고 그랬어요? 50만 원 이하. 모르면 요약 기본서 봐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다. 물건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 그리고 활동 단계는 취득 단계. 납세 절차는 원칙은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리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이제 넘겨봐야지. 넘겨보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자, 취득세 1번. 배운 한도 내에서만 정리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 1번. 과세 대상 물건 찍혀 있잖아. 그래서 1번, 2번, 3번이 14개야. 열거된 거. 부동산, 토지, 건축물. 건축물은 몇 개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개. 모르면 요약집 봐야 돼요. 그 다음 준부동산 5개.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그러나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가지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승계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각종 권리 8개. 방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 콘, 종, 승, 요토회원권. 14개잖아.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그 다음 유상, 무상, 원시, 간주가 있다. 중요한 거는 간주야. 간주 취득은 몇 가지를 얘기해? 4개.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이잖아요.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럼 과점주주는 정의가 뭐야? 비상장 외자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하냐? 50% 초과. 그럼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뭐 배웠어? 뭐 배웠어? 납세의무자 1번 배웠잖아. 납세의무 1번 배웠잖아. 등기등록 관계없이. 저 어디 하고 있는지 몰라. 이 페이지야. 참 안타깝네요. 아, 어떡하냐. 찾지를 못하네. 가방 속에 쑤셔넣어. 프린터가. 앞으로 계속 프린터가 나가는데 내가 어떤 중개업소 수도권인데요. 오후에 나오는 분이야. 중개업을 한대. 무자격자야. 8년을 학원을 다녀. 돈을 잘 벌어. 한 번 내가 중개업소 놀러 갔어. 깜짝 놀랐어. 그냥 자료가 한가만이야. 막 밑에도 있고 막 창고에도 붙어 있고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뭔 공부가 되냐고요 그게. 근데 능력은 있어요. 나이가 거의 70대 됐어요. 우리 옆집 중개업소는 뭐다? 75세야. 여자분이 자격증 있다고 아저씨는 청소부야. 넥타이 메고 나와. 그래갖고 자기 건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분양받았어. 15년 전에 10몇 평짜리 1억. 그래서 계속 중개업을 해. 엄청 돈 잘 벌어요. 왜? 다른 데는 뭐다? 계속 주인이 바뀌어. 거기는 믿음이 가잖아. 그럼 이름도 뭐야? 부부공인중개사야. 진짜 부부야. 공부합시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돼. 자, 오늘 과세표준 배웠잖아. 정리됐잖아. 기준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3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쓸 수가 있고 또는 시가 인정액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표준액을 쓴다. 셋 중에 하나. 아까 배웠잖아. 과세표준.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연부금을 신고하고. 자,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을 합치죠. 그럼 1번 무조건 출제되잖아. 건설 자금이자 할부, 연부,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합니다. 세 가지 딱 배운 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 2번, 3번 다 이게 포함. 그러나 3번은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제외 이렇게. 그 다음 무상. 무상은 증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증여는 절대로 시가표준액을 쓸 수 없다. 시가 인정액을 쓴다. 그 다음 상속은 죽었잖아. 시가표준액을 쓴다. 자, 원시와 간주는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그 다음 취득시기. 자, 취득시기 배웠잖아. 자,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X가 뭐야?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는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씁니다. 법 바뀐 거예요. 원칙은 사실상 잔금 X. 확인이 안 될 때는 계약상. 연부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요점만 딱 잡혀 있잖아. 자, 그 다음 세율. 자, 오늘 뭐 배웠어? 표준세율 배웠잖아. 원인을 5가지로 나눠요. 유상, 주택은 1에서 3%, 농지는 3%, 이외는 4%. 그래서 유상은 하나, 둘, 셋, 넷이야. 상속은 38광땡, 38, 2만 붙이면 돼. 증여는 광복절, 815, 2만 붙이면 돼. 원시는 282, 공유는 032, 2.3. 반드시 표준세율을 암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라와요. 잘 안 되더라도. 항상 끝나면 이렇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오늘 배웠잖아. 신고납부 며칠? 60일.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그러니까 6개월은 언제 쓰는 거야? 국내에 주소가 있을 때. 9개월은 언제 쓰는 거야? 국외에 주소가 있을 때.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여는 뭐다? 3개월. 중요한 거는 2번, 3번은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자, 그 다음 뭐 배웠어? 신고납부를 안 하면 6번 배웠잖아.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럼 가산세는 얼마나 붙어?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리고 사기부정은 죽여라 사형, 그리고 9번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어요. 하루하루 0.022%. 옆에 적어 2일. 1일마다 0.022 10만 원당 20이. 게다가 납부지연가산세는 20이나 10이나 40을 못 써요. 0.022 1일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하나 만들어 10번. 만들 수 있잖아. 10번. 뭐를 만들고 싶은 충동을 놓기요. 중과산세. 중과산세는 따블이 붙죠. 사기부정에. 산출세액에 몇 프로 붙는다? 80%. 40 하면 안 돼요. 중과산세는 80% 가산세가 붙는다. 중과산세 80%. 자,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뭐를 봐야 돼? 그 핵심 정리 프린트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쭉 적어 놨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체입니다. 전체. 그리고 제가 취득세 핵심 정리 프린트 이거 좋잖아. 이거 배운 한도 내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자, 공부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기본서. 끝나면 뭐를 봐야 된다? 세목별로 핵심 정리. 이거 끝나면 지금 한 거 전체 프린트. 전체 프린트를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본서를 보고 핵심 정리 오늘 프린트 줬잖아요. 그럼 이거 끝나면 전체 프린트를 봐야 돼요. 옆으로 가는 거. 전체 프린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전체
프린트를 보면서 전체 내용을 자꾸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오니까 뭐 좋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자우관 고맙습니다. 기묘하게 쓸게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자우관 이번에 꼭 합격하자고요. 세법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만 해줘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